네,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5천 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결국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들으신 대로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좀 줄이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번 대책으로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지, 또 지금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연일 5천 명 안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도 오늘 사실상 일시 멈춤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6명 그리고 비수도권을 8명으로 축소했는데요. 오늘 나온 정부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주 오늘만 하더라도 절대로 멈춤이 없다. 이제 이렇게 네. 선언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대책 가지고 지금 5천 명대 환자 숫자를 많이 낮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다. 예. 정부의 목표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 정도 가지고 3천 명대로 내리기도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만일 3천 명대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중증으로 이행하는 위중증 이완율이 계속된다면 네. 2.5% 된다면은 3천 명대 환자로도 불안합니다. 의료 시스템은. 지금 이미 많은 불안이 이제 야기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도 한 보름 안에는 또 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예, 사실상 어제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4단계 기준을 보니까요. 전국 2,000명, 수도권 1,000명 확진자 기준이었거든요.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데도 그거보다는 약한 지금 방안을 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보름 안에 이런 그 대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국민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예, 그거 갖고 그 힘으로 이제 사실은 11월 1일부터 그냥 밀어붙인 건데요. 예. 이제 뭐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면 10월 말에 분위기를 많이 띄우면서 11월 달에 간다고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위중증 이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랐는데 그냥 진행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부 말대로 5천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5천 명, 1만 명 가면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뒤로 물러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정도의 숫자가 그때 지표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했던 거, 또 간과했던 것이 지금 할 수 없이 이렇게 뒤돌아가게 되는 예. 그런 과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전문가분들 많이 모시고 지금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자꾸 물어보는데 공통된 답변은 이겁니다. 위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면 의료 인력이라든지 병상이라든지 커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병원에 계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중환자들도 상태가 예전하고 다른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아쉽지만 지금 들어오는 중환자분들의 생존율은 그전하고 많이 떨어집니다. 예, 요즘 들어오시는 분은 그냥 다 돌아가시는 정도. 그렇게 악화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요, 이 코로나19 이 병은 급성 질환입니다. 특히 폐렴 질환이고요. 예. 급성 질환과 폐렴 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네. 병상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상태가 악화돼서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제일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들어가서 우리 항바이러스 지금 주사 놓고 있는 거 항체 치료제 놔주고 산소 공급하고 그러면 중증으로 안 갑니다. 예, 그건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예. 그거를 재택 치료를 하면서 그냥 전 연령층을 그냥 집에다 두고 또 의사가 진단해서 입원해야 되겠다는 하는 사람들도 24시간 지나서 대기하는 환자가 지금 뭐 1,000명 안팎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정이 늦어지게 되고 그 와중에 제일 건강적으로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가장 먼저 희생을 하게 되는 이런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당국과 우리 전문가분들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회의를 하면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적극적인 어떤 방어 그리고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하는데 왜 정부가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지금 못 내고 있다라고 보세요? 예, 매우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듣기만 하십니다. 예, 아. 듣기만. 듣고 채택을 해야 되죠. 네. 예, 듣기만 합니다. 지금 한 2주 전에 한 주 사이에 3번이나 수도권의 상급 종합 병원장들이 총리 만나고 장관 만나고 차관 만나고 실장 만나고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네. 복지부에. 예. 그랬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제가 오늘 드리는 뭐 앞으로 드릴 기회가 있을 말씀도 있고 뭐 나왔던 얘기들이 다 있지만 수용된 것은 거의 없죠. 얼마 전에 저희와 연결하실 때 중환자들만 모으는 그런 병원으로 인해서 인력 부족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건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얘기하신 지도 좀 꽤 되신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지금은 병원장이 아니니까 네. 이제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다 똑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그날 우리가 이제 줌으로 말씀드렸던 네. 그 내용은 지난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대한중환자의학회라고 중환자 치료만 전문으로 하는 세부 전문의들이 모여 있는 학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미 제안을 했던 거죠. 예. 그런 제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산이 많이 들어섭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부분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 같은 서울시가 다행히 어저께부터 이제 그 시립병원을 다 예. 전담병원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국공립병원, 공공병원들은 그걸 하라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한적한 것이 국공립병원입니다. 가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국립의료원이든 뭐 시립병원이든 지금 그걸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병실을 통째로 비우고 그러니까 급하게는 못 비우겠죠. 한 달 정도 하면은 급성 환자들은 다 퇴원하고 만성치료 환자들은 주변에 있는 전문 병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전문 병원들은 지금 입원 그 병상 가동률이 7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병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병상을 잘 운영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보내고 그 큰 빌딩에 중등증, 중증, 진짜 중환자를 다 수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119 부르면 그냥 글로 가서 내려놓으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막 전화하면서 여기저기 찾을 필요가 없겠죠. 네. 시스템 필요 없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파견을 받으면 됩니다. 네. 각 대학병원에서 10명에서 40명까지 보고 있는 그 환자를 모아놓고 교수들이 가서 직접 보면요. 예, 파견해서 인력을 보면 훨씬 더 전문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는 것이죠.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해외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네, 그렇죠. 예. 한번 모아가지고 이제 크게 한번 하고 중국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모아가지고 치료를 하고 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는 그런 인프라가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네, 대개 네. 대도시에 집중화되어 있고 의사들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력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이라도 요결 저는 그냥 넘어갈 수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네네. 뭐 교수님 말씀은 일단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로는 중환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도 어렵고 확진자 수도 뭐 더 이상 많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대책으로 이렇게 줄여지지 않는다면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참 걱정인데요. 사실은 뭐 운이 좋으면 예. 그리고 스스로 국민들이 지금 이제 다 좀 자제를 하시니까 예. 약속 잡아놨던 거 이제 막 줄이고 연말 계시잖아요. 연시 모임 다 네. 취소됐다고. 예, 합니다. 시그널은 많이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 예상은 사실은 5천 명을 꾸준히 한 일주일 치면은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 단계를 높인 다음에 자기를 지킬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만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오늘 한 조치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느 정도 가라앉힌 효과가 있으면 한 3천 명 전을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의 중환자 발생률로 봐서 그리고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한다면은 중환자 발생은 그렇게 쉽게 안 줄어들 거다 그렇게 자, 예상하죠. 중환자가 계속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병원으로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입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일단 확진자는 재택 치료. 네. 그렇다면 본인이 확진자인데 집에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악화된다면 이게 신속하게 이동도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게 사실은 미리 갖춰놓고 해야 되는 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울 같으면 각 구별로 그걸 다 책임을 맡겼고 전국에 이제 기초 지자체에다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가 그 후송 시스템을 이송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갖출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예, 실제로 지금 그게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면 재택 치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불안감이 있다면은 재택 치료를 해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한 5명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그런 사정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이송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재택 치료를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이 생기죠. 예. 그리고 오늘 나온 대책 중에요.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방역 패스 적용하는 것 2월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백신을 자기가 맞아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서 아이에게 맞추고 싶지가 않다. 그런데 학원도 못 가게 된다. 2월부터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너무한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아마 2월부터 적용하겠다 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좀 사정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정부로서는. 근데 저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이라도 저는 불필요한 시설, 필수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 청소년들이 중증이 안 걸리니까 옮기지도 않겠다 이건 아닙니다. 예. 많이 옮기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필수적이 아닌 시설에서는 적용을 하고 대신에 2월 달에 적용을 할지 언제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공부하는 도서관이나 학원이나 네. 예, 학교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곳에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는 좀 그리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네. 자, 좀 더 강화된 방역 조치, 그러니까 모임 인원도 좀 더 줄여야 하고, 그리고 영업 시간도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어렵긴 합니다만 영업 시간도 좀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강화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입니까? 저는 우선 그 강화를 논하기 전에 이 정말 어려운 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예. 보상 조치와 함께. 네. 나라에 돈이 없진 않은 것 같거든요. 보면 예.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나눠주시는 거 보면 저도 작년에 한 60만 원 받고 기분은 좋았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그게 없으면 제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반발이 많아서 어려울 예. 거고요. 다만 시간 제한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밤늦게 바이러스가 뭐 특별히 더 강해져서 우리가 피해 당기는 건 아니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거는 심리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경각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11월 1일 날 일상으로 회복을 단계적이라고 선언하면서 해제는 완벽하게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예. 24시간 술집이 돌아가게 만들어놨었죠. 야, 그래서 예. 한 12시쯤 되면 대개 일과를 파하고 그냥 좀 모임을 이제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쪽으로 했더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그렇게 그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정말 야간에 늘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분들은 세금 낸 만큼 돌려주면 됩니다. 네. 70%가 되든 80%가 되든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가짐은 야 이번 겨울만 이제 마지막 겨울이라 생각하고 조금 예. 더 단단하게 잘 지키자. 네. 방역수칙 좀 지키자는 그런 경각심만 좀 올려주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보름 안에 어떻게 이제 좀 강화된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두 가지를 다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자가 6명이고 이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도 상당해서 지금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올 것 같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미크론 이미 사회에 들어왔다고 보고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쪽은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는 걸렸는데 지금 유럽에서 만만치 않은 거 봐서는 유럽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퍼졌다고 봅니다. 우리는 15%에 대해서 변이 전수검사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렇지만 나머지 85%는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10명이 발견되면 곱하기 6을 해야 되고요. 다른 나라는 5% 하기 때문에 곱하기 20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미크론은 아마 서서히 들어올 거다. 지금 번지고 있을 거다라는 건데 사실 델타도 버거운데 오미크론까지 들어가서 전파력이 더 세다면은 뭐 설상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델타에 집중할 때입니다. 델타가 4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100%가 되는 데까지 5달 걸렸습니다. 예. 오미크론이 제 아무리 빨라도 들어와서 이렇게 우세종이 되는 데까지는 저는 한 달 반에서 2달은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면 우리는 델타 때문에 너무나 많은 힘든 과정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델타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오미크론은 TF가 생겼으니까 그냥 정보에 맡기고 좀 두고 보는 것도 지금은 집중을 한 곳에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미크론 확진자의 주요 증세가 피로감인데
몸살도 있고요. 비교적 가볍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감염된 확진자들이 그런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분들은 실제로 고령층이 걸릴 경우에는 어떻게 증세가 악화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우연히 그 첫 보고한 그 여자 선생님 남아공이 예. 이제 이렇게 직접 인터뷰하는 네. 걸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뭐 영어로 하는데 저희 메디칼 이제 그 의학 용어를 쓰니까 다 알아듣죠. 네. 예. 그래서 분명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주로 보는 환자는 봤던 환자 40세 이하이기 때문에 증상이 가볍지만 결코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40대 이하라는 표현이 들어갔군요. 예, 40세 이하 환자를 자기가 주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 이하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단편적인 걸 갖고 사람들이 너무 이제 너무 이제 희망을 가지는 건데 희망을 뭐 버리지 않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더 지내봐야 합니다. 예, 얼마나 걸릴까요? 알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사실은 다 걸려봐야 하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 명 이렇게 보고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이 아니라 남아공의 그 특정 지역에서는 환자가 지금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골고루 생기는 걸 봐야 되는데 딱 하나 지금 이 데이터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확 올라가면서 70%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원도 같이 올라갑니다. 입원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예. 그만큼 중증도 같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게 모르겠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요.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올라가면 입원이 올라가고 한 그래프가 한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남아공에 파도가 3번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오미크론이 올라가면서 입원이 또 올라갑니다. 예. 그것만 봐도 그렇게 뭐 낙관론자들이 얘기하는 뭐 이번 겨울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파력이 강한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치명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델타를 보십시오. 이 전파력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 두세 배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치명률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지난 11월 달에 치명률이 0.93%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보다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전파력은 3배인데 치명률이 한 2배 정도 2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절대 사망자는 더 늘게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델타 변이에 지금은 집중할 때다. 이걸 일단 막고 보자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여러 차례 거리두기 강화를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지금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당장에 뭐 보름이 아니라요. 당장에 필요한 조치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각자 개인 자기가 지켜야죠. 예. 그래서 나가실 때 마스크 쓰면 제가 아까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여기 와서 벗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자세를 그게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나가실 때 마스크 쓰고 그냥 일 다 보시고 집에 들어오실 때 마스크 벗는다. 중간에 한 번도 안 벗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한 번도 안 벗으려면 누구 만나서 오랫동안 밥 먹으면 안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고 임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정책은 정부가 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더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내가 그것만 잘 지켜도 네. 전체적으로 감염자 수도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부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선제적인 예방 조치였거든요. 지금 그런 조치를 내놓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